또 다른 숨은 영웅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두 손 올리세요. 공항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78세 이성미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입국 심사였습니다. 16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이 씨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손자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눈가는 반짝였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의 노인에게서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1960년대 한국 최초 여군 장교 1기생으로 임관해 30년간 군 생활을 했던 이 씨에게 이번 미국 방문은 인생 이막의 도전이었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없이 국가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출입국 심사관 콜린스의 차가운 눈동자가 이 씨의 여권을 꿰뚫듯 바라봤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딱딱한 말투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씨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자 만나러 왔어요. 준비해온 짧은 답변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갑에서 손자 민수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려 했어요.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고 혼자 키워온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의 시선이 이 씨의 여권 특이사항 페이지에 꽂혔어요. 희미하게 찍힌 붉은색 특별 참전 기록 도장, 국가보안 인력에게만 발급되는 특수 표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여성 아시아계 노인 특수 코드 J17 확인됨. 지원 요청. 미국 국토안보부가 특별 관리하는 코드였어요.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특수 요원들에게만 부여되는 표식이었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귀에 들어왔어요. 여행객 여러분, 게이트 B 앞에서 잠시 이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여행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씨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했어요. 수원지 작전 당시 적진에 둘러싸였을 때도 이렇게 침착했었죠. 1969년 베트남 정글 속에서 언어 능력을 살려 북베트남군 암호를 해독해 미군 200명의 목숨을 구했던 그 작전. 지금도 미 국방부 기밀 문서로 남아있는 임무였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빠르게 이 씨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은 총집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저 손자를 만나러 온 할머니일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차 심사실로 안내받은 이 씨는 냉랭한 금속 의자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틱톡 틱톡 마치 긴장감을 더하는 드럼 소리 같았어요. 콜린스가 다른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특별 기록은 뭐죠? 군인이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손으로 어깨에 계급장이 있는 신용을 했어요. 콜린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78세 한국 여성이 군 장교라고? 믿기 힘든데 그들은 이 씨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 씨의 귓가에 손자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취직한 LA에 꼭 놀러 오세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함께 걸어요. 민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군대 이야기를 졸랐던 아이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했는데 이렇게 막히다니. 콜린스가 이 씨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열어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씨는 침착하게 캐리어를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 사이로 정성스럽게 싼 선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콜린스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복 보자기로 싼 첫 번째 상자. 그 안에는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약과와 한과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 과자 진짜 맛있어요.
또 주세요. 5살 민수의 웃음 띤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콜린스가 보자기를 거칠게 풀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과가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한과 조각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어요. 이 씨의 가슴에 작은 바늘이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를 위해 직접 골랐던 한복 상자도 거칠게 열렸어요. 이 씨가 밤새워 손바느질로 술을 놓은 부분이 마구 구겨졌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단련된 이 씨였지만 손자를 위한 정성이 이렇게 다뤄지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콜린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마약 밀수에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에요. 의심스럽군. 이 씨는 콜린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콜린스가 입국 거부 도장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3년 만에 만날 손자를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 씨는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전투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면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암호화된 숫자와 문자들, 30년 전 퇴역할 때 미 국방부 장성이 건넸던 특별 연락 코드였어요. 비상시에만 사용하시오. 라는 메모와 함께 그 순간 이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여군 장교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제 인생 이막에서 또 다른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손자를 만나기 위한 노년의 도전이었어요. 이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 허락해 주세요. 콜린스는 놀란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달라진 노인의 태도에 잠시 망설이다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이 씨는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수원지 작전 당시 제임스 윌슨 대위와 나눴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응답할 것입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특이한 신호음, 일반 통화 연결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수첩에 적힌 암호 코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알파 부대 수원지 1969 작전 명령. 이 코드는 미 국방부 최고 수준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비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이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만 사용하는 코드였어요. 콜린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공항 전체 보안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 전체에 비상경보음이 울렸어요. 콜린스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고 경계 태세, 반복합니다. 최고 경계 태세. 공항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콜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두 손 올리세요. 보안 요원들이 총을 꺼내들며 외쳤어요. 하지만 이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날처럼 오늘도 반드시 손자를 만날 것이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50년 전 베트남에서의 비밀 임무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곧 마비될 운명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보안 통제실에 비상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 코드 레드 알파 경고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콜라와 커피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통제실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코드를 활성화했지? 수석 보안 책임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입국 심사대에서 발신된 신호입니다. 군사 최고 기밀 코드입니다. 그 순간 통제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수석 책임자가 전화를 받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펜타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즉시 이성미라는 한국인 여성을 VIP 대기실로 안내하라고 한다. 주변 요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누구길래 국방부가 직접 2차 심사실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이 씨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콜린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2차 심사실 문이 열리며 공항 총책임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성미 씨를 즉시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당황스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위엄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책임자는 이 씨의 캐리어를 직접 들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젓고 직접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몸에 벤자립심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VIP 라운지로 향하는 동안 이 씨는 주변의 낯선 풍경에 살짝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영어 안내 방송, 화려한 면세점 간판들, 이렇게 거대한 공항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군 관사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미국의 모든 것은 너무 크고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황혼기 도전이었어요.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서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활주로와 이륙하는 비행기들, 저 비행기 중 하나를 타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 씨의 머릿속에 손자 민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28,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어릴 적 민수는 할머니의 군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총도 쏘고 암호도 풀었어요? 8살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이 씨는 늘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라를 지키는 특별한 일을 했단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민수의 부모, 즉 이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는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만난 15살 민수의 충격받은 표정, 텅 빈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할머니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3년간 키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손자를 안고 토닥이던 밤들, 점점 회복되어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 그것은 이 씨에게 또 다른 전투와도 같았어요. 민수가 미국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꼭 모셔올게요. 공항에서 손자를 배웅하며 들었던 그 약속. 지금 이 씨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와 있었어요. 손자를 보내고 난 후 이 씨의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평생을 군대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노년의 외로움과 적막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방을 보며 느끼는 공허함, 민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혼자 끓여 먹으며 흘리던 눈물, 늘 자신을 기다려주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할머니 LA에서 대학도 다니고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군대식 생활 습관 덕분에 면접관이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제발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제가 멋진 아파트도 구했어요. 편지와 함께 온 사진 속 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민수의 깨끗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막,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비행기 표 예약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군인 시절의 체계적인 성격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30년 군 생활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짧게 배운 기초 영어로 손자 만나러 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정도만 준비했어요. 입국 심사관과 대화할 때도 문장이 꼬이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더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극복해온 사람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적진에 홀로 잠입해 정보를 수집했던 경험, 피부에 와닿는 극심한 습도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정글의 소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들, 6.25 전쟁 때 간호장교로 전방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기억, 터져나오는 포탄 소리에도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던 그 시절,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모두 이겨냈던 그녀였습니다. 단지 외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주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며 이 씨는 손자 민수를 위한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국 과자와 음식들, 어릴 적 민수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직접 손바느질로 술을 놓은 한복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 호랑이 그림 정말 멋있어요. 한복에 놓인 자수를 보고 기뻐하던 어린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난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이 씨는 계속 민수를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영어 표현을 종이에 적어가며 연습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이런 상황이라니.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를 보자마자 깊은 존경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성미 중령님, 마이클 브라운 국토안보부 차관보입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마이클은 이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불과 20분 전 제임스 윌슨 장군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고. 윌슨 장군은 현재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 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설명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씨의 베트남전 참전 경력과 수원지, 작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미군 200명의 목숨을 구한 그 작전이 아직도 미 국방부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이클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윌슨 장군이 직접 로스앤젤레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별 전용기를 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 윌슨, 그 이름은 50년 전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약간의 설렘과 함께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군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과거의 제임스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어요. 마이클은 이 씨에게 차를 대접하며
윌슨 장군이 도착할 때까지 편히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 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한 상황도 많았으니까요. 마이클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69년 3월의 어느 무더운 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축축한 공기와 귀를 찢을 듯한 매미 소리, 베트남 중부 정글 깊은 곳에 위치한 북베트남군 비밀 기지, 그곳에 침투하여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 씨. 당시 한국군 정보부대 소속 장교로서 미군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는 물론 베트남어, 중국어까지 능통했습니다. 특히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인간 컴퓨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날 이 씨는 북베트남군의 암호를 해독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군 2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지 기지를 다음 날 새벽에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보를 즉시 미군에 전달해야 했지만 기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때 이 씨와 함께 있던 제임스 윌슨 중위가 제안했어요. 잿빛 눈동자의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이 먼저 나가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이 씨가 정보를 가지고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살 임무와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의 확고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을 실행했고 윌슨 중위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 덕분에 수원지 기지의 미군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임무 완수 후 윌슨 중위는 이 씨에게 특별한 암호가 적힌 전투 수첩을 건넸어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코드를 사용하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응답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5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회상이 끝날 무렵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마이클이 다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윌슨 장군의 비행기가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그리고 이 씨의 손자 민수에게도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손자분이 지금 회사에서 급히 나오셨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이클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중령님, 손자분은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씨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군 생활 이야기는 했지만 특수 임무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창문 너머로 군용 헬기 한 대가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헬기 측면에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문장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재회, 그리고 3년 만에 만날 손자. 이 씨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통유리 창을 통해 군용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제임스 윌슨.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씨가 있는 건물 쪽을 바라봤어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는 군인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50년 전 젊은 중위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마이클이 이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윌슨 장군이 도착했으니 곧 이곳으로 안내될 거라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윌슨 장군이 30년간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며 이 씨를 찾아왔다고, 심지어 자신의 사비로 개인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왔다니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넘어선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흔적들. 윌슨도 자신처럼 많이 변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흰 머리에 군인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윌슨 장군이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50년 전과 같은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그대로였어요. 윌슨이 이 씨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났어요. 베트남 정글의 뜨거운 공기, 귓가를 스치던 총알 소리,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함께 이겨냈던 전후에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윌슨 장군이 천천히 이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려 자세를 취하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이성미 중령님, 50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윌슨은 이어서 말했어요. 이 씨가 없었다면 자신을 포함한 200명의 미군이 그날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수원지 작전의 영웅을 찾으려 했습니다. 윌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퇴역 후에는 개인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코드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신은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에게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에 두 사람 모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윌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 생활을 계속해서 지금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되었다고, 가족도 있고 손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베트남 정글 속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 씨와 윌슨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 씨는 당시 한국군 최초 여성 특수정보장교로서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윌슨은 그녀를 신뢰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눈빛이었어요.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윌슨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사진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령님의 용기와 결단력은 제 군 생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윌슨 중위가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덕분에 미군 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임무. 윌슨은 이 씨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암호 코드가 활성화되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했다고, 공항 측에 전화해 이 씨를 최대한 예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기 위해 즉시 비행기를 탔다고 했어요. 이 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에게 미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손자 민수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했다고, 손자가 LA에서 일하고 있어 함께 살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윌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이성미 중령님,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실 당신을 찾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윌슨을 바라봤어요. 윌슨은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원지 작전, 알고 계십니까? 그 작전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이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윌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해독했던 암호 체계가 최근 다시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씨가 그 암호 체계를 마지막으로 다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 암호 체계는 단순한 군사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위치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 베트남 전쟁 중 숨겨진 베트남의 국보급 유물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황금 왕관부터 왕실 보물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보물들이었어요. 윌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그 문화재들이 베트남 역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국제문화재 반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전쟁 중 사라진 문화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니까요. 윌슨은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암호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중령님, 손자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이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28살의 민수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약간 흐트러진 머리, 급하게 달려온 듯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씨는 벌떡 일어나 손자를 향해 팔을 벌렸어요.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씨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국토안보부라는 사람들이 연락해서 정말 걱정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민수를 안심시켰어요.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다 해결됐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윌슨 장군을 소개했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란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윌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윌슨은 민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군인이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지만 윌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영웅입니다. 200명의 목숨을 구한 전쟁 영웅이죠. 미국 정부가 50년간 찾아온 특별한 분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듯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 씨는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그냥 할머니랑 집에 가자꾸나. 그러면서도 윌슨의 요청이 마음에 걸렸어요. 암호 해독과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 50년 전 임무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할 기회였습니다. 그때 윌슨이 말했어요. 이성미 중령님, 내일 시간이 된다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암호건에 관해서요. 이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윌슨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성미 중령님과 손자분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이 씨에게 건넸어요. 내일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 씨와 민수는 윌슨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리무진 안에서 물었어요. 이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이 지켜진 것뿐이란다.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건 알지만 윌슨 장군이 말한 영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200명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혼란,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LA의 화려한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야자수,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 이 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군 관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거리의 소음, 자동차 경적,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목소리들, 레스토랑에서 풍겨오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한국의 조용한 군 관사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LA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곧 나와요. 방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기대된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리무진이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이 씨를 부축하며 내렸어요. 아파트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LA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도시의 빛. 한국에서 보던 작은 동네 풍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압도적이었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어요. 할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한국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방 안에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침구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돌 느낌을 주는 바닥 매트까지 준비해둔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이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많이 준비했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짐을 풀어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녁 드실래요? 아니면 먼저 쉬실래요? 이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저녁 먹자. 오늘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민수가 방을 나간 후 이 씨는 창가에 서서 LA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그때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원지 작전이 다시 중요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50년 전의 암호가 왜 다시 필요한 걸까요?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라는 것이 정말 그 목적일까요? 그때 민수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뉴스에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SNS에서도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씨는 놀란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LA 국제공항에서의 특별 의전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미 합동참모본부 윌슨 차장이 한국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 긴급 방문. 베트남전 참전 여성 영웅으로 알려진 이성미 씨. 한국 최초 여군 특수정보장교로 활약. SNS에는 이미 수많은 베테랑 군인들이 이 씨에 대한 존경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영웅을 기억해야 한다. 여성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자.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와 SNS에 퍼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할머니 맞습니다만. 지금요? 하지만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방금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할머니를 내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윌슨 장군이 모시러 온다고 해요.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전 참전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이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이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베트남에서 한 일은 아직도 기밀이란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윌슨 장군이 할머니를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 아닌가요?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원지 작전의 암호, 윌슨의 갑작스러운 등장,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계획된 일일까?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밤 풍경,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베트남 정글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니 손자를 만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왔는데 갑자기 50년 전 임무가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어요. 민수의 아파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첫 아침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LA에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이 한국의 작은 군 관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씨는 이미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30년 군 생활의 습관은 여전히 그녀를 새벽 5시에 기상하게 했습니다. 평생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의 정확함이었어요. 잘 잤니? 할머니는 벌써 다 준비했단다. 민수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오늘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베트남전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50년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원지 작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베트남 정글 속에서 북베트남군 암호를 해독해 미군 200명의 생명을 구했던 일,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윌슨 중위와 함께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이 씨의 눈에는 50년 전 정글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민수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온화한 할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을 발견한 듯 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의전 담당관들이 그들을 백악관으로 안내했어요. 차량 안에서 이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 만남을 위한 여행이 갑자기 국가적 사안으로 변한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50년 전 그녀가 내린 결정들이 오늘날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리무진이 백악관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백색 기둥과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밭.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국가 간 외교의 현장의 선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쪽 윙의 특별 접견실에는 윌슨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미 중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윌슨의 목소리에는 공식적 예우와 오랜 전우애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곧 대통령과의 면담이 15분간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트남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윌슨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재 반환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씨는 숨겨진 의도를 직감했어요. 50년간 암호 분석관으로 일하며 얻은 통찰력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그는 이 씨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짧은 면담이 끝나고 국방부 특별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현대적 디지털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윌슨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50년 전 수원지 작전 암호 체계와 동일한 패턴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베트남 라오스 국경의 한 사원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에 담긴 암호입니다. 이 씨는 화면을 보는 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암호 패턴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암호는 베트남 마지막 황제가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윌슨이 계속 설명했어요. 문화재 위치와 역사적 가치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씨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 암호가 중요해진 건가요? 국무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베트남과의 새로운 평화 협정이 논의 중입니다. 이 문화재 반환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일부 베테랑 단체들은 전쟁 중 획득한 물품 반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윌슨이 이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의 눈에 갈등이 어렸습니다. 이 암호에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윌슨이 계속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모든 작전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호 속에는 당시 작전의 세부 내용과 약탈된 문화재의 정확한 목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의 마음속에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양심 사이의 갈등이 일었어요. 그녀는 항상 정직과 의무에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선별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까요? 이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윌슨은 자료들을 가리켰어요. 암호를 해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독 후 내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보류할지에 대한. 그의 말에 이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그녀는 항상 진실만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50년 만에 다시 만난 전우가 진실의 일부를 감추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사용했던 암호 해독 기법을 떠올리며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이 오래된 암호 패턴을 따라가며 흐르듯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암호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패턴과 유사하지만 여러 층위의 암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와 윌슨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알고리즘 전문가예요. 암호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윌슨이 민수에게 컴퓨터를 제공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비밀을 푸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종이 위에서, 손자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50년의 시간 차를 뛰어넘는 세대 간 협력이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일 때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뭔가 찾았어요. 이 씨와 윌슨이 민수의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암호는 두 개의 별도 메시지가 합쳐진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하나는 문화재 위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베트남 황실의 비밀 자금에 관한 정보예요. 그리고 미군이 그 자금을 전쟁 중에 확보한 기록도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어요. 문화재뿐 아니라 베트남 황실의 자금까지. 이 정보가 공개되면 미국과 베트남의 새 평화 협정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윌슨의 눈에 간절함이 서렸어요. 중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지만 개인으로서의 양심은 전체 진실을 밝히라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앞에 50년 전 베트남 정글의 젊은 병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진정한 화해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윌슨의 눈에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어요. 그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전장에서의 기억과 현재의 외교적 상황 사이에서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왔어요.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내일 베트남 대표단을 초청하여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트남 정부 대표가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암호 해독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역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윌슨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된 걸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무부 관계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베트남 대표단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성미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군인다운 대응력을 발휘했어요. 만나겠습니다. 윌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민감한 외교적 상황입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적으로 만났던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단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베트남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할머니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그냥 할머니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 이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현재와 연결되어 있단다. 50년 전의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 씨는 베트남 대표단과의 만남을 앞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할머니를 향한 새로운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옆에 굳건히 서서 다가올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베트남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이 차분히 입장했어요. 이 씨는 군인다운 자세로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활짝 열리는 모습이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베트남 대표단 중 선두에 선 노신사의 눈빛이 이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자 50년 전 총구를 마주했던 순간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흐른 후 이번에는 깊은 인식과 놀라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응우옌 반트란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통역사가 말했지만 이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베트남 정글의 습한 공기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트란 대위, 이 씨의 목소리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에서 온 듯 떨렸어요. 트란의 얼굴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 중령님, 살아계셨군요. 윌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아는지. 이 씨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1969년 수원지 작전 당시 그녀가 정글 속에서 북베트남군 암호를 해독하던 중 우연히 적군 통신장교였던 트란과 마주쳤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이 씨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심각한 부상을 입은 트란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란의 눈에 감정이 깊게 어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50년 전 그 정글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평생 그 은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재킷 안쪽에서 오래된 천 조각을 꺼냈어요. 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그녀가 트란의 상처를 감싸준 군용 붕대 조각이었어요. 매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은인을 만나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트란은 미국과 베트남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성미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출신 여성 암호 전문가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윌슨과 미국 관계자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적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화해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또 다른 면모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적국 장교의 생명을 구한 할머니의 인간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의 표현이었어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란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베트남은 오랫동안 전쟁 중 사라진 문화재 반환을 요청해왔지만 정확한 소재와 목록이 확인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암호는 그 문화재들의 정확한 위치와 목록을 담고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씨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만이 이 암호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씨는 민수와 함께 발견한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암호 속에는 문화재 목록뿐 아니라 베트남 황실의 비밀 자금에 관한 정보와 미군이 그 자금을 접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씨의 결단은 확고했어요. 진정한 화해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 놀랍게도 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 희망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윌슨도 천천히 자신의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과거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어요. 이 씨는 민수와 함께 암호 해독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작업실이 마련되었어요. 푸른빛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적 공간에서 이 씨는 종이와 펜으로, 민수는 최첨단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과 손자의 기술이 세대를 뛰어넘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첫째 날 그들은 기본 암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씨의 손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50년 전 암호 해독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방법론을 관찰하며 알고리즘을 설계했어요. 할머니, 이 패턴을 디지털화하면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둘째 날 민수는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컴퓨터가 초당 수백만 개의 조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민수의 현대적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5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윌슨과 트라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어요. 과거의 적들이 이제는 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민수의 알고리즘이 마침내 핵심 암호 구조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암호층의 패턴을 찾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수동 해독법과 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 씨는 화면을 보며 감동했어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세대 간 지혜의 융합이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해독된 문서가 모두의 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재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각 유물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의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유물들은 베트남 국민의 영혼과 정체성을 담은 보물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예술품이나 골동품이 아닌 한민족의 역사적 자존심과 문화적 연속성을 상징하는 유산이었어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베트남 마지막 황제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유산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은 계승될 것이다. 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문화재 반환이 아닌 빼앗긴 민족 정신을 되돌려주는 역사적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란의 얼굴에도 깊은 감동이 어렸어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윌슨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유물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베트남 양국이 문화재 반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윌슨이 미국의 입장을 대표해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트란이 이어 베트남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란이 이 씨를 특별 공로자로 소개했어요. 50년 전 전쟁터에서 저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오늘은 베트남의 문화적 영혼을 되살려주신 이성미 중령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강렬하게 터졌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 역사적 순간을 보도했어요. 냉전 시대의 적들이 화해의 장으로 베트남 문화재 반환에 숨은 영웅, 78세 한국인 할머니, 50년 만에 베트남 장교와 재회하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지혜의 협력 이성미와 손자의 암호해독. 이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5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서야 합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간애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할머니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집에서 만나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기자회견 후 트란이 이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이것은 베트남 왕실의 차의식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전쟁 전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이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 세트가 나타났어요. 이 찻잔에는 평화, 진실, 화해,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 네 가지 가치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트란 사이의 깊은 인연을 지켜봤어요. 역사책에서만 배우던 전쟁이 지금 이 순간 생생한 인간 드라마로 다가왔습니다. 윌슨도 이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어요. 작은 은메달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50년 전 중령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온 행운의 메달입니다.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어요. 미국과 베트남 대표단 그리고 이 씨와 민수가 함께했습니다. 과거의 적국이 한 테이블에 모여 화해와 미래를 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윌슨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화해와 미래의 우정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이 순간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원을 그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전쟁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미래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씨는 손자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책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민수의 아파트 창가에 다시 섰어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LA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50년간 간직해온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2막을 시작할 시간인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베트남 문화재 반환 협정이 체결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LA 산타모니카 해변의 황금빛 햇살이 따스했어요. 이 씨와 민수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약속을 지켰네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에게 보낸 초대장에 적혀 있던 그 말.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함께 걸어요. 3년 전의 약속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씨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작은 군 관사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 이 광활한 바다의 풍경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지난 한 달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문화재 반환 행사가 열렸어요. 하노이의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씨에게 특별 공로상을 전달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와 양심이 두 나라의 역사를 치유했습니다. 트란의 말에 박물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독한 문서 덕분에 발견된 유물들을 직접 확인했어요. 각 유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역사적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왕실 도자기가 원래 위치에 놓이는 순간, 황실 족보가 보존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모습, 문화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한 민족의 영혼을 담은 유산임을 실감했어요. 이 씨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과 BBC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의 사절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베트남전 참전 여성 특수정보장교에서 문화재 반환의 주역이 된 78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타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왔어요. 민수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명성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주목은 때로 불편하기까지 했어요. 군인으로서 숨어 작전을 수행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전쟁을 경험한 분들과 이민자 노인들에게요.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메일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난민 출신 미국인의 감사 메시지,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의 응원 편지, 이산 가족의 경험을 가진 재미교포의 공감글. 이 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개인적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 불편함을 넘어설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마. 이 씨가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민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와 기술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할머니를 통해 역사와 과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이 씨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집필을 돕고 있었어요. 베트남 국영방송과 미국 PBS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제작도 논의 중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교에서는 그녀의 경험을 평화 교육의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화해라는 주제로 이 씨의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씨가 LA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군 관사에서 가져온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윌슨이 선물한 은메달과 트란의 차 세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으로 채운 공간이었어요. 이 씨는 LA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전용사 지원 프로그램과 세대 간 멘토링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특히 이민자 노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주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90세 한인 할머니는 이 씨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기 보세요. 민수가 해변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윌슨과 트란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정된 만남이었지만 3명의 노인이 함께 걷는 모습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났던 그들이 이제는 평화로운 해변에서 친구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윌슨과 트라는 이 씨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한국 3국이 공동으로 전쟁 중 실종된 문화재와 유산을 찾기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명예의장으로 이 씨를 추대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중령님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윌슨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트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 나라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제도적으로 확장할 때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요청에 이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자를 만나러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평화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다니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해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계획. 3명의 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역사책보다도 생생하고 가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의 아파트에서 작은 저녁 식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윌슨과 트란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했어요. 민수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이 씨는 트란이 선물한 베트남 전통차 세트로 차를 끓였어요. 평화, 진실, 화해, 희망이 새겨진 찻잔에 따뜻한 차가 담겼습니다. 이 4가지 가치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길 바랍니다. 이 씨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모두가 공감하며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디자인한 특별한 웹사이트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성미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였어요. 할머니의 베트남전 경험부터 최근의 문화재 반환 활동까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화해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씨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유될 줄은 몰랐어요. 손자가 만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녀의 아날로그 삶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아이러니.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경험한 인생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의 전달.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자신의 새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의 꽃이 LA의 따스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났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태평양이 보였어요. 같은 바다가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경은 다르지만 같은 물결이 오가는 것처럼 인간의 경험과 감정도 보편적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전투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윌슨이 건넸던 그 수첩.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되었어요. 정글 속 암호 해독에서 시작된 그녀의 길이 이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평화의 다리를 놓는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오늘 함께 문화재 보존센터를 방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마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그녀의 인생 이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걷는 여정, 과거의 적들과 함께 만드는 평화, 노년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 이 씨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베트남의 어두운 정글에서 이제는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 아래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연함이 빛났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습니다.